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장이 참 많이 무너졌죠. 오늘 해외 차트 보시면 미국도 일단 많이 무너졌어요. 모양이 이게 무너진 거를 보고 이제 뭐 모양이 나쁘지 않다고 그러면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무너질 때도 그냥 이렇게 쫙 쫙 쫙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나마 나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어 이제 상승은 더 여기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저번에 얘기한 식으로 이격을 메꾼다는 생각으로 이게 잘 나와서 잘 메꿔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다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건 나중에 바닥을 찍고 나서 그나마 올라갈 때 좀 차트를 이쁘게 만들고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요. 이게 엉성하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무너졌는데 다음날 이렇게 무너지고 다음날 또 뭐 좀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요, 올라갈 때도 이게 차트가 엉성하게 만들어져. 엉성하게.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서는 여기를 메꾼다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기를 메꾼다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양봉을 이렇게 돼버리면, 양봉이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 버리면, 제가 얘기했죠, 갭으로 올라가면 또 이 갭을 메꾼답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렇게 돼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쪽 이격을 이쪽으로 맡기고 이쪽 이격을 이쪽으로 맡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피곤해요. 차라리 올라갈 때도 지지할 거 다 지지하고 다지면서 올라가야 다음에 상승이 올라갈 때도 이런 데서 딱 집어서 올라가기가 깡 좋은 애들은 여기서 잡고, 뭐한 애들은 안전빵인 애들은 쌍바닥 만드는 거 보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막 올라갈 때도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엉성해집니다. 차트가 이렇게 엉성해지면 뭔가 명확하게 어떤 선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쌍바닥 만들었구나. 왜냐면 선이 이렇게 보이니까 꼭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엉성해지면은 이격이 이렇게 막 생겨버리면 이게 거의 뭐 홍길동 쌍바닥 마냥 쌍바닥인데 쌍바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딱 이렇게 명확하게 다져서 올라가고 다져서 내려오고, 또 내려올 때도 다져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쫙 다져서 올라가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미국은 이제 다져서 잘 올라간, 꾹꾹 눌러서 이렇게 이 모양을 그린 거예요. 이 모양 이렇게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다지면서 올라간다고. 미국은 그림이 괜찮은 편입니다. 무너져도 예를 들어서 120을 살짝 깨도 어차피 음, 뭐 지지선 같지도 않은 지지선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120선이죠. 예. 어쩔 수 없이 120이라 제가 거기다 선을 그었지만, 어떻게 보면 재수 없으면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심지어 이걸 깰 수도 있고, 확 야시 준다 그러면은, 야시 아시죠? 예, 야시. 때릴 것처럼 해갖고 손 올라가게 만드는 거. 카바치 손 올려서 이제 카바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너무 많이 내려오면은 이 기간이 길어져서 피곤한 건 있지만, 이 다음번에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이 다음번 이제 새 세상이 열렸을 때 여기서는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는 뭐 하다못해 스윙도 해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내려갔다가도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한번 맞고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차트가 괜찮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늘 얘기하지만, 이제 미국은 조금 더 깰 수도 있어요. 120선을 조금 더 깰 수도 있습니다. 보통 깨요. 보통 얘네들이 겁주려고 이렇게 깨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다시 올라가겠지만, 내려오는 날이 있으면 올라가는 날도 있고,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이 있는 게 증권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건데, 끊임없이 우상향이라고 하거나 끊임없이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 이건 하기 쉽겠죠. 이거는 희망이 없겠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희망이 없겠죠.
오늘의 평단이 내일은 더 무너지고 그 다음날 더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면 희망이 없죠. 근데 반대로 끊임없이 우상향 한다 그러면 절망이 없겠죠. 여기서 사서 무조건 버티면 되니까. 어디서건 잡아도 시간이 약이라고 버티면 되니까. 근데 증권은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익을 먹는 산업이다 보니까 세력이 이제 그 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예, 법적으로 너무 올라가도 뭐라 해 하고 너무 내려가도 뭐라 나중에 뭐 하면 서킷 브레이커라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막 몇 프로 이상 무너지면 윙 하면서 막 저번에 코로나 때 한번 한 두어 번 그랬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은 뭐 여기를 깨거나 뭐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여기를 넘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120선은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서 이 밑에서 지지를 하느냐, 깨는 척만 하고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드느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느냐, 아니면 쓰리바닥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은 뭐 무너진 것도 아니야. 그러고 보면 뭐 시끄럽냐. 아이고 거의 뭐 뭐야 종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거 오늘 확 무너져서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을 만들고 사실은 이게 오른쪽이 낮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턴 거지. 어쨌거나 모양새로만 보면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으로 올라갔는데 일본 양봉 나왔어요. 무너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시 반 정도에 눌림목 10시 11시 사이에 요 눌림목 구간에서 잡은 애들 있잖아요. 오늘 수익 났을지도 몰라요. 수익 났을지도 몰라요. 여기나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 났을지도 몰라요. 예, 평균적으로 이제 다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수가 이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장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장도 좀 이제 뭐처럼 좀 크게 보자면 이 120선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은 있어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아마 올라가는 여기 20선 내가 관건으로 보는 건 20선을 깨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않겠지만 여기서 어쨌거나 지지 타점이 120선이냐 20선이냐 재수 좋으면은 재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20선에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한다 20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지만 요만큼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오른쪽에 낮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 하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아요. 지수 무너지길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도 너무 길구나. 요렇게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요렇게 아니야 얘는 한 세 번은 내리치는 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좀 꺾었다가 여기서 120선에서 깨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 모양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요 부분 얘기하는 건데 여긴 너무 길죠. 여기는 길 수밖에 없죠. 왜? 내려오는 120선을 위로 올리려고 그러면 지가 먼저 확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와야 얘를 꺾기가 쉽거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 터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을 스윙하시는 분들은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단타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하나의 또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감으로써 느끼냐 못 느끼냐 그 차이지. 제가 이제 뭐 이제 이 방송 처음 할 때 제가 막 발도듬판 얘기하면서 막 했던 시절이 있는데 예전 방송 보신 분들이 있을 뭐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초의 방송을 보면 제가 이 하락하는 이평선을 위로 올리려면 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 비슷하게 이렇게 삼각지지식으로 만들어야 가능성이 있지. 그냥 둘 다 평행하게 계속 이평선이 내려간다고 지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너지고 이거 얘기했었죠. 이평선에서 계속 비슷하게 가면 올라갔다 무너지고 돌파해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가고 무너지고 다도 무너지고 이거 자주 얘기했었죠. 120선 120선 얘기하면서 옛날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꺾 20선이 됐건 120선이 됐건 20선을 그 이평선을 꺾으려면 이 내려오는 걸 꺾으려면 지가 먼저 확 내려가서 옆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 이평선 내려오다가 내가 자석처럼 자기보다 위로 올라가면 자석처럼 위로 끌린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갑자기 위로 꺾을 수는 없어. 20선이 아닌 바에는 120선은 됐냐? 서서히 꺾여요. 서서히. 그래서 얘가 이제 평단 비슷하게 되면 이제 얘가 또 한번 이렇게 내려와. 뭐 개미 턴답시고 이렇게 지지하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도 물량받고 밑에서도 물량받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걸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려오던 이평선이 얘가 더 많이 내려가서 한번 상승도 하고 중간에 물량도 받고 또 위에서 횡보도 하고 하다 보면 얘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내려가다가 이 새끼 이제 위에서 노네 그러면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평평해질 쯤 돼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밑으로 꺾어. 그래서 이제 횡보 비슷하게 해요. 그러다가 개미를 털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개미를 안 털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그 다음번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정고점을 넘는 식으로 되면서 이 다음번에 상승이 나와서 버텨주면 여기서 버텨주는 게 중요합니다. 버텨주면 이평선보다 더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하여튼 이평선 위에서 버텨주면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오르락내리락 박스를 하든 뭔 짓을 하면 그때부터 이평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0선. 20선은 잘 까불어. 일봉이 이렇게 움직이면 20선은 막 까불어 이렇게 20선은. 근데 120선은 쫙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20선 까부는 거에 비해서는 쫙 내려가잖아요. 움직이는 게 없잖아. 이 정도 돼야 이제 꺾이는 건데 지금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20선을 위로 여기서 이렇게 위로 꺾으려고 노력은 하는 건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로 하려고 꺾으려고 이제 뭐 상승장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어쨌든거나 하락하는 거를 끝내기 위해서 옛날에 샹크스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하듯이 이 하락을 끝내러 오려면 22평선이 이 파란색 선이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이 22평선이 위에서 놀아야 돼. 그래야 이게 빨간 122평선이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꺾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또 전화가 오냐? 한 건가?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통화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20선을 꺾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선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살짝 하락하고 있으면 이거는 그나마 이 파란색 20선이 슈팅을 한 번만 이렇게 해줘도 금방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각도가 생각보다 세죠. 이게 뭐 대략 이거를 만약 0도라고 치면 이게 수직으로 안 그려질 텐데 수직으로 안 그려지죠. 이게 생각보다 각도가 이렇게 낮은 약한 각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제 세게 내려가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상승을 이만큼을 했는데 이게 역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1997년인가 8년 98년도인가 98, 99년도 그때 이후로 그때는 근데 사실은 번외로 쳐야 돼요. 이거는 번외로 쳐야 되고요. 이거는 번외로 쳐야 되고 이거 외에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이게 원까지 그리면서 그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정도 다시 그래있구나. 한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여기 이거 일부러 뺐습니다. 이 정도 되는 원이 없어요. 상승한 거 지수 보면 원이 이만한 원이 하락한 것 쪽에서도 없지만 상승도 여기도 한번 꺾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예요. 이거 두 개 합쳐도 얘만큼 안 돼요. 눈으로 봐도 얘만큼의 상승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여기 따져도 요만큼이고 그죠? 없었어요. 얘가 제일 커요. 그러니 이만큼 올라왔으니 아까 주식 제가 방송 초반에 그랬잖아요. 무조건 올라가거나 무조건 내려간다는 법칙이 적용이 되면
뭐 무조건 희망적이고 무조건 절망적인데 증권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 반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으면 또 반 올라갈 때 조정 제가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갔다 반 내려오고 내려갔다 반 올라오고 근데 이걸 또 지극히 아주 필히 적용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세력시들은 나폴레옹의 후예라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슈팅하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 있고 횡보하다가 내려 털었다가 슈팅하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 있고 서서히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쭉 뻗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놈. 얘네들도 언젠간 내려옵니다. 예. 각도가 슈팅 각도가 분봉이든 일봉이든 뭐든 슈팅 각도가 세면 셀수록 내려오는 각도가 가파르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실이 있잖아요. 실이 걸리는 실이. 근데 얘는 요 실이 거의 없어.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끝내는 마지막에 세게 떠서 이렇게 떨어질 망정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최고점인 날 이날 기준으로 이게 실이 걸려. 하루 중에 분봉으로 봐도 뭐 슈팅을 이렇게 세게 팍 해버리면 쭉 바로 이렇게 내려와요. 대개 보면 한 반 그러다가 이렇게 반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 상승한 거에 반 이상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 정도에서 지지하다가 여기서 결정이 되듯이 일봉으로 봐도 보통 이 종목의 증권이라는 거는 어설프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지만 슈팅을 해버리면은 아이고 아니 뭐냐 제가 얘기하는 슈팅이 뭔지 아시겠죠? 뭐 대략 이제 오늘 뭐 하여튼 이제 종목 쪽으로 가서 그건 마저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겠지만 어설프게 올라간 애들은 이제 지수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나름 좋아하죠. 예. 확 올라가면 불안하거든. 여기까지 올라가면 아 이것이 내 평단보다 이하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면 감질맛 나서 짜증은 나는데 어쨌거나 안정감 있게 제가 미국장 얘기하듯이 다지면서 올라가는 느낌이죠. 이게 이 음봉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방향을 이 방향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간다. 밑에 방향으로 화살표 그린답시고 이걸 내가 이제 다지면서 내려간다.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음봉으로 계속 가죠. 음봉으로 계속 가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밑으로 향하면 파란색이고 위로 향하면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지면서 가죠. 이게 너무 이건 약한 느낌일까봐 이걸로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 장보다 우리나라 장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이제 둘 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됐는데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올라간 거 여긴 요만큼이면 여기 이만큼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계속 제가 꼭 코스피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측이 여기에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제가 되게 강하게 주장했던 데가 여기죠. 여기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네요. 큰일이네요.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려오는 시국을 맞이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여기서 또 내일이나 한 2, 3일 중에 20선을 지지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뭐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나름 쌍바닥 여기 좀 더 여기 내려온 게 하나 있다면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 찍었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이제 피곤해지는 거고 내려올 때 과감하게 한번 내려와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제 예상에는 60선이나 아이고 전화 오네. 네, 오늘따라 전화가 좀 오네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쯤에서 지지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요 60선 요럴 때 60선을 다른 데 써먹는 게 아니라 요럴 때 써먹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60선을 이제 해서 120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60선과 어느 주 만날랑 말랑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거나 여기나
여기에서 무너져야 된다고 봤던 그 상황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차후에 이거는 보면 되고요. 되고 또 지수는 거의 예측이 힘들어요. 예측 힘들어요. 이제 대략 봐서는 대기선 여기가 지선이 좀 여기가 좀 있어요. 요만큼이 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제가 심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좀 덜 심하면 여기서 지지를 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아니죠. 이제 여기쯤이겠죠. 여기서 먼 역사가 이루어져도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차후에 지금은 이제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와 여긴 좀 그렇고 여기와 한 요쯤 120선 여기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별생 지랄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 만약 컴퓨터 끝나면 다시 열면 되죠.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은 하락 이 하방 쪽으로의 그 에너지가 좀 크다. 근데 오늘 무너진 거는 어쨌거나 분봉으로 봐서는 거의 다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뭐 아래 꼬리가 긴 망치가 나왔으니까요. 예,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긴 망치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직은 에너지가 밑으로 향하는 것보다 위로 끌어올려 준 거는 사실인데 저게 제 눈에는 정말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페이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이제 상승률 상위를 좀 봐야겠지만 오늘 뭐 몇 종목 오늘 몇 개나 올라갔냐 진짜 이게 올라간 거 상승률 200인데 몇 개나 될까요? 보통 상한가 하나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을 갖고요. 타서 열 이 몇 프로야? 12%. 여기까지 쳐줍시다. 12%까지. 한 10에서 15, 한 12, 3% 이상은 다 쳐줍시다. 그러면 한 10종목, 20. 이건 뭐 이것도 몇 개 되지도 않았어. 25, 열, 20, 다섯, 열, 12, 한 20개? 이것까지 따지면 한 20개 정도? 한 20종목 정도 올라갔나 봐요. 예. 그것도 이제 올라갔다가 끝까지 올라간 거를 메꾼 종목은 몇 종목 안 되고요. 오늘은 그냥 상승률 상위를 그냥 퍼센테이지로 200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미코바이오메드가 상을 들어갔는데 이 중간에 뭐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20선 위로 뿅 하고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갔나 본데. 여기를 목표 갔나 본데가 여기를 목표로 가나 본데 갈 수 있을까? 중간에 뭐 물량 받은 게 없는데 갈 수 있을까요? 갈라치면 또 가죠. 갈라치면 가는데 여기를 목표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내일 한 14% 공간이 있어 올라갈 공간이 있어요. 14에서 한 21%까지 공간이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뭐 겹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어렵고요. 종가에 상을 들어. 근데 요새는 뭐 얘기했지만 여기서 상을 들어가나 여기서 상을 들어가나 요새는 반응은 똑같아요. 그 초반에 장 초반에 확 올라가서 올라간 상이 종가에 올라간 상이랑 다음날 반응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것도 종가상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좀 힘들어 보이고 왜냐면 중간에 물량받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좀 매물대를 형성을 해서 얘가 여기나 여기서 뭐 그 좀 지네가 필요한 수량을 채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딸랑 요거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여기까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일단 상 들어가신 분 축하드립니다. 윈텍. 야, 이렇게 무너져 놓고 저 3일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야? 20선 딱 지지하고 올라갔죠? 예, 잘 올라갔네요. 윈텍이, 왜 안 적혀 있냐? 윈텍이 뭐길래? 국가? 뭐야, 윈텍이? 전자장비, 화상 처리를 하는 디스플레이 필름 검사 뭐 어쩌고 써있네. 전자부품 관련 뭐 그런 인가 본데 뭐 별거 아니니까 안 써놨는지 몰라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써놓지. 안 써놨네. 신성 델타테크 물량 받아서 이틀 동안 조정하고 바로 올라갔네요. 120선 위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올라간 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이구 깜짝이야. 광고가 지금 나는 광고쟁인가? 왜 이렇게 광고 전화 옵니다.
하여튼 시성델타테크는 이틀 정도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120선 위에서 여기서 버텨줘야 얘가 이 120선 위로 꺾인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제 할만한 차트가 된다고. 얘도 발돋움 판으로 따지면 조금 지금 약한 편인데 지금 얘 하는 집 봐서는 이때도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내려왔고요. 도달돼도 내려오고요. 근처도 못 가고 내려오고요. 근처까지 갔는데 내려오고요. 심지어 닿아서 발돋움 판을 어느 정도 만든 시점인 집단에는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길어야 돼. 이게 이 정도 길이 갖고 안 되고요. 이 정도는 길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안 되니까 또 하방으로 갔고요. 이제 이번에도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요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이게 뭐 나름 뭐 지지선이랍시고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어림없습니다. 예. 아마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더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야 될 겁니다. 스윙 하시는 분들 관련된 거지 뭐 저 단타는 의미가 없어요. 단타는 목표가만 알면 돼. 1차, 2차, 1, 2차 다 갔죠. 예, 다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꽤 큰 상승이 거의 없다가 오래간만에 긴 양봉이 하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단타를 치기도 애매한 종목이에요. 이거. 에코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 끝이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 뭐죠? 15에서 18%.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레이더망에 쓸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러면 15에서 18%면 80점을 한 거예요. 몇 프로야? 17.99. 네, 그렇죠.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 지금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다음에 조정하겠죠. 예. 22평선보다 지금 너무 조금 높아서 또 120선에 비하면 너무 높아서 이거는 이런 거의 끝은 여러분 아시죠? 따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저 위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브리지텍 얘도 약간 여기 차트만 보면 비슷한 꼴인데 얘도 앞에 없냐? 얘도 앞에 없네요. 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근거가 이제 있죠. 1차 양봉 머리 여기 양봉의 머리 치매 머리 1차 2차 근데 2차는 안 갔고요. 1차만 갔죠. 얘는 아까 걔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죠. 얘는 1차 2차 다 1차는 못 가고 여기가 1차 2차 1차는 못 가고 2차는 이거 사실은 못 간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못 간 거예요. 브리지텍 EM 플러스 EM 플러스가 저번에도 한번 큰 상승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상승을 했는데 조정하고 또 올라갔네요. 120선을 지금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여기에 큰 상승 때문에 이 120선이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오름세로 바뀌었는데 그죠? 어느 시점부터 여기 시점부터 오름세로 바뀌었죠. 내려오다 오름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한 것보다 이만큼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그때 이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120선, 20선은 바로 바뀌죠. 근데 거의 빠르게 바뀌는데 120선 같은 경우는 120일의 평균이다 보니까 얘가 이만큼 올려줘야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승을 했지만 반응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만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위에서 자꾸 버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경 에이티 상을 갔다가 미친 짓을 했네요. 상 갔다가 연상에서 무너졌다가 오늘 다시 상을 찍었다가 또 조금 무너졌는데 이제 뭐 다는 무너진 게 아니고 진짜 급하게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상승을 이렇게 했다가 반쯤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상 이게 연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빠르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를 하루 만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봉인 거예요. 다 이렇게 봉봉봉봉봉봉 봉봉봉봉 봉봉봉봉 쭉쭉쭉 봉봉 여기도 중간중간 뭐 양봉은 하나 있겠지만 이게 일봉인 거예요. 이거를
3일로 압축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작전한 겁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 10 따지면 이게 한 열흘 한 15일 그러면 증권으로 45일이면은 한 두 달 넘죠? 45일이면 보통 한 달에 한 20번 뭐 공휴일까지 쳐서 한 20번 열린다 치면은 한 두 달 넘죠? 두 달 넘는 거를 3일 만에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나 아까 그린 거 얘나 똑같은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띠용 따다다다다다 이게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아이고 상 그다음에 상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다 저까지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침 좀 디테일하게 그릴라 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 띵띵띵 이게 띵띵띵 이건 거예요. 예. 아셨죠? 이렇게 여러 날에 해야 될 거를 3일 만에 한 겁니다. 예. 차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지금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엘컴텍 금주인데 금주죠. 금 관련주 거의 금 관련 대장주죠. 뭐 그냥 물량만 바꿔 한번 내려갔네요. 양봉의 머리들 여기 1차 2차 1, 2차 다 갔네요. 금값이 요새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33만 32만 33만 뭐 그 얘기 나오는 것 같던데 SBB테크 살 때는 한 33만이라도 팔 때는 29만원 30만원 그래요. 2, 3만원이 깎여.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살 때와 팔 때는 다릅니다. 유메이드 플레이 이거 다 채운답시고 다 올라갔더니 다 채우니까 제가 이거 뭐 여기까지 채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이게 그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언뜻 기억에 여기까지 다 채우려고 하나 본데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끝내는 다 채웠죠. 양봉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이제 이 다음 문제고 우리 단타 쪽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채우려고 하는구나. 세게 채우려고 하는 날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날 상을 갔나 보죠. 상 가고 이틀 쉬었다가 조정했다가 하루 또 갔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치는 날은 이날 이틀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뭐저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휴마시스 진다키트죠. 코로나 때 꽤 많이 해먹었죠. 랩지노믹스 뭐 시젠텍 휴마시스 뭐 많이 해먹었죠. 예. 뭐 언뜻 봐도 여기 1차 2차 네 2차는 안 갔어요. 오늘 다 2차는 안 갔네요. 장이 무너지니까 2차는 안 갔나 본데요. 마이크로 디지털 꽤 상승을 할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상승을 했네요. 예, 여기서 그냥 슉 가더니 여기서 한 번 더 슉 하고. 근데 얘도 보면은 양봉의 머리 여기 침의 머리죠. 1차 2차 좀 갭이 있죠. 1차 2차 갭이 있는데 2차까지 어이 깜짝이야. 카톡을 약간 무서운 알림음을 해놨더니 깜짝 놀랐네.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됐고 그다음에 매지온이 갭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건데 음봉이 이렇게 돼서 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가 플러스에서 아이고 왜 이러냐 눈이 삐꾸냐 그걸 그 옆에다 그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쪽 얘가 지금 평단이 여기잖아요.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쪽 여쪽에서 시작을 해야 마이너스 깊은 데서 시작을 해야 침의 절반을 가든 정상까지 가든 먹을 게 많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잖아. 이 몇 프로야? 16% 거의 17%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안 보이냐? 8%뿐이 안 되잖아요. 왜? 시작을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갭드는 봉은
밑에서 시작을 해야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위에서 시작하면 또 쫄린 것도 사실이고 너무 높으니까. 갭 도는 봉은 제가 그게 많이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까지 방금까지 본 게 얘고 맞죠? 마이크로 1차, 2차가 좀 갭이 있다고 크다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상승한 게 레몬. 야 얘는 뭐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갔는데 그죠? 다 갔는데 여기를 뭐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예, 레몬은 손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얘 진짜 큰일 나요, 얘는. 아니,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아, 이게 너무 높아서, 더군다나 중간중간 갭이 있어요. 이거 뭘로 채운다고 그랬죠? 아마 음봉으로 채울 겁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채우든, 굳이 음봉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침으로 이렇게 채우든, 침으로. 이 침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침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침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공간이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안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안 하시는 거를. 내가 추천 종목까지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안 하시는 거는 권해드려요. 린드먼 아시아 상승을 꽤 했죠. 이제 뭔가 해본답시고 20선 안 깬다고 해본답시고 뭐가 했나 본데 별거 아니고요.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하락하다가 기분 한번 낸 겁니다. 계속 내려가다 기분 한번 내고 내려가다 기분 한번 내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다 기분 한번 내고 아직 올라갈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얘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죠? 이게 갑자기 몇 년 동안 저렇게 내려오던 게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상승한 게 K 뭐야 키스코 홀딩스? 얘는 모르겠네. 뭐야 얘는? 나는 홀딩스 이런 건 좀 약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얘도 봐서는 앞에 뭐가 없나? 있네. 있는데 깨져 아예 볼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그래 이런 거는 그냥 봐도 볼 수가 없는 뭐 홍길동 상승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15에서 18% 팔면 되는 거예요. 분봉 보고 여기 돌파선 7% 그럼 14% 이상 올라가는데 한 15% 잡고 15% 이상 15% 이상 여기죠. 분봉으로 봤을 때 15% 이상 여기서 그냥 쫙 질렀을 때 매도 하면 끝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3분의 2 남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뭐 목표가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비슷한 데서 매매를 할 때는 한 방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니면 어 정확하게 한 번에 던질 때 갑자기 분봉상으로 음봉이 딱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눠서 금액을 나눠서 하되 매도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자기 물량이 20%든 30%든 40%든 매도 이렇게 빨리빨리 매도를 해야지. 이거는 1차 매도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 보자. 이제 15% 이상이니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빨리 순간적으로 빨리 버리는 겁니다. 신고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고가는 15에서 18%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쁘지 않은 거죠. 1차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버렸어도 여기서 팔렸을 거 아니야. 샥 올라갔으니까. 그죠? 2차는 이거 뭐 이평선을 깨내만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신고가 이런 데서 파는 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파는 겁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야 여기서 어떻게 1, 2차를 따지냐 그 느낌이 와요. 정말 매도를 할 때 보면 얼른 던지는 게 장땡입니다. 그리고 많이 마이너스에서 많이 올라가네. 자익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뭐 치매 절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와 여기에 치매 절반 여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건 좀 따지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그냥 저 같으면 이걸 만약에 했으면 양봉머리 1차 여기 2차 그걸 끝냈을 겁니다. 여기 위에까지는 보기가 조금 어렵죠. 그 위에까지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까지 봤으면은 돌파선에 2배를 가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거는. 그거 외에는 뭐 없네. 요거 노을 물량 받고 내려갔는데 그죠? 물량 받고 여기 치매 머리들 여기 치매 머리도 굉장히 많죠. 치매 머리도 있고 양봉 머리도 있고 양봉 머리도 있고 양봉 머리도 있고 양봉 머리도 있고 치매 머리도 있고 많죠. 좀 애매한데 1, 2차로 따질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죠. 1, 2차를 따질 건 아닌데 그냥 골기 정도입니다. 이런 건 1차에 그냥 버리는 거죠. 12%에 다 버리는 겁니다. 왜?
장도 무너지고 어쩌고 하는데 뭘 그 2%, 2, 3%더 먹자고 뭘 2차까지 뭘 봐. 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올라갔지만 종가에 올라갔을 때 결과론적인 얘기고 장 중간에는 올라갈지 몰랐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오늘 뭐 대충 종목 이 정도 둘러봤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았으니까 내일 좋을 거예요 하는 거는 그건 평장 때 얘기고요. 지금은 장이 무너질 수가 장이 조금 하락하는 그 평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무너질 만한 요소가 많은 장이니까요. 이럴 때는 월요일 날 장이 안 좋았으니까 화요일 날은 장이 좋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심지어 다음에 갭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빵빵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식하게끔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내려가다가 이렇게 양봉이나 도지도 이렇게 하나씩 주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요, 애들이. 아니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 때도 있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 때도 있어. 아니 뭐야? 좀 더 길게 하면 이렇게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 때도 있고요.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이거를 모아서 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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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지 이게 크게 큰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8개로 만들지 그리고 몰라요. 그는 어떤 형태로 무너질지 모르는데 여하튼 60이나 120까지 내려와야 대략 스타일 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무너지든지 이런 식으로 삑살이 났네. 이렇게 이 모양이 가장 유력하긴 한데 여기서 끝날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 이제 그 차이긴 한데 이렇게 입선도 이렇게 지나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쌍바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너진다면 이제 타겟을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조금 피곤해질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면 위에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긴 시간에 그 뭐라 그럴까 막 길어 이 시간이 완전 길어져요. 예.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화끈하게 무너질 거 무너지고 그 다음번에 여기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는 거를 희망합니다. 희망하는데 이렇게 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무너질지 뭐 어떻게 갈지 저는 이것보다는 이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 계속 와서 안 되겠네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장 안 좋다고 내일 장 좋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일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평장 다루듯이 월, 화 둘 중에 하루는 좋다. 이 마음가짐으로 덤빌 게 아니라 평장에서 좀 벗어난 시기니까 긴장 좀 해야겠구나. 아침빨이 다다. 9시, 10시 아침빨이 다다. 오후는 어떻게 돼도 이상할 게 없다. 최악의 경우 완전 뭐 2% 이상 무너지는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좀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